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어제 코로나19 확진자 17명이 발생한 광주와 전남에서 밤사이 7명이 추가로 확진되었습니다. 확진자 3명이 추가된 광주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계호 의원, 담양사무소 연관 접촉자 1명이 자가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고, 광산구에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방역당국의 역학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전남에서는 군청 공무원을 중심으로 연쇄 감염이 확산하고 있는 고흥에서 연관 확진자 3명이 더 늘었고, 광주 확진자와 접촉한 1명이 추가로 감염됐습니다. 지역사회 감염이 잇따르면서 고흥구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당분간 전통시장 5일장을 중단합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이른바 집 전세버스 운전사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죠. 이런 가운데 전세버스 업체 상당수가 운전사들을 허위로 휴직시키고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광주 고용청 조사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양창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광주의 한 전세버스 업체가 노동청에 낸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서입니다. 코로나19로 경영난이 심한데 운전사를 해고하는 대신 휴직을 시키고 지원금을 받아 급여를 주겠다는 겁니다. 운전사 10여 명의 8개월분 휴직급여 명목으로 업체가 받은 고용지원금은 4천여만 원. 하지만 광주노동청 조사 결과 업체는 휴직이 신청된 운전사들에게도 일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거짓 휴직으로 지원금을 타낸 셈입니다. 일부 운전사들은 휴직이 신청된 것도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다른 업체는 사실상의 개인 사업자인 지입 운전사를 직원으로 등록한 뒤 휴직 처리해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계속 일을 하고 있으면서 그걸 받아 먹었어요. 기사한테 고용유지 지원금이 나오니까. 광주노동청이 지난해 고용유지 지원금을 많이 받은 전세버스 업체 8곳을 조사해보니 6곳에서 이 같은 부정수급이 적발됐습니다. 가짜 휴직으로 받은 지원금은 1억 6천여만 원에 이릅니다. 승인된 계획과는 달리 그 휴업이나 휴직 기간 동안에 근로자를 출근시켜서 근로를 하게 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지원금을 신청해서 받는 그런 방법으로 부정수급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전세버스 업체의 고용지원금 부정수급은 제주와 경기 등에서도 적발됐고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도 반복됐습니다. 지난해 순천에서는 운전사들이 받아야 할 지원금 2천만 원을 유용한 버스 업체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불법 지입제도가 성행하면서 지입제의 불법을 가리기 위해 운전사들은 가짜 근로계약서를 쓰는 상황. 지입차주는 가면은 거의 99%가 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을 하냐? 회사에서 임의적으로 계약서를 자기네들이 만들어가지고 작성을 해서 도장을 찍어갖고 불법 속에서 운영되는 업체들의 불투명한 고용과 회계 사정이 보조금 비리를 부른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불법 지입을 하면 그 지입차주들을 강하게 처벌하기 때문에 이 족쇄가 돼가지고 스스로 불법 지입을 하고 있다. 각종 불법이 상당히 난무할 겁니다. 이와 관련해 일부 버스 업체들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직 신청을 한 운전사가 잠깐 일한 경우도 적발돼 억울한 면도 있다고 항변했습니다. KBS 뉴스 양창입니다. 정의당이 전남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어제 전라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노 전남지사와 전라남도의회 등이 추천한 위원 7명 가운데 경찰 출신이 3명이나 되는 데다 2명은 재임 시절 각종 구설에 올랐던 인물이라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당선 후 첫 지방 현장 일정으로 모레 광주를 방문합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김 대표 대행이 모레 광주를 찾아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 대행의 광주 방문은 국민의힘이 호남 민심을 챙기려는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온라인 판매 시장에 밀려 광주에서도 대형마트들이 잇따라 문을 닫고 있습니다. 최근 광주에서 코스트코 등 창고형 할인마트를 입점시켜달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손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주문하면 내일 바로 도착하는 온라인 쇼핑몰의 빠른 배송. 코로나19로 인터넷 쇼핑이 늘면서
온라인 소비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형마트들은 매출 감소로 어려움이 큽니다. 지난달 광주 최초의 대형마트인 이마트 동광주점이 문을 닫았고 앞서 2년 전에는 이마트 상무점이 폐점했습니다. 대형 마트가 아무래도 위험하다는 인식이 좀 많이 생겼기 때문에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긴 있어요. 이런 가운데 광주의 코스트코 등 창고형 할인마트 입점을 바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시 홈페이지에는 코스트코를 유치하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글에는 하루 만에 1,700여 명이 동의를 했습니다. 굉장히 넓고 쾌적한 공간에서 쇼핑한다는 게 소비자 입장에서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 고향인 광주에서도 즐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온라인 시장 성장세와 코로나19로 매장 경쟁력이 감소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대형 창고형 매장이 광주에 자리 잡을지는 불투명합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지역 상권 보호도 고민해야 할 대목입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큰 데도 지금 도산이익인데 우리 소상인들은 완전히 도산이 될 겁니다. 도산이 됐을 때에 그 사람들의 생활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광주시는 창고형 할인마트 개설은 허가가 아닌 등록사항으로 업체 측의 신청이 우선이라며 투자 유치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광주시와 5개 구청의 대형 창고형 마트의 개설 등록 신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유가 상승 등으로 광주와 전남 지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2% 이상 올랐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통계를 보면 지난달 광주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7.13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5%가 올랐고 전남은 108.01로 2.7%가 상승했습니다. 품목별로는 농축수산물 가격 강세가 이어지면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 이상, 휘발유와 경유 가격도 12% 이상 올랐습니다. 어린이날이자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이파인 오늘 종일 맑고 선선하겠습니다. 광주의 한낮 기온 21도로 평년 기온을 3도가량 밑돌겠고요. 기온이 어제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오늘은 해가 뜨면서 어제만큼 쌀쌀하지는 않겠습니다. 맑은 날씨와 함께 공기질도 깨끗한 편인데요. 다만 그제 몽골에서 발원한 황사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입이 된다면 서해안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기온입니다. 현재 기온 장성과 담양 14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 2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22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겠고 보성과 고흥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목포는 18도에 머물면서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겠고요. 해남 20도, 완도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신안의 낮 최고 기온 18도가 예상됩니다. 대부분 해상의 풍랑주의보는 해제가 됐는데요. 그래도 오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게 일어서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은 당분간 대체로 맑겠지만 동부 내륙 지역은 모레 오후 한때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41주년을 앞두고 전국 농민회 광주 전남연맹이 5.18 차량 행진 재현 행사를 가졌습니다. 전남 5.18 민중항쟁 기념행사위원 주최로 열린 이번 차량 행진 행사는 전남도청 앞에서 목포역까지 8km를 5.18 민주화운동 당시 진행된 택시와 버스의 차량 시위를 30여 대 농사용 트럭으로 재현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또 항쟁 당시의 차량 시위를 직접 체험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과 농민가 등도 방송했습니다.
목포시가 목포 시내 버스업체들의 휴업 신청을 반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목포시는 버스업체들이 향후 대책을 마련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내버스업체 휴업 허가 신청은 반려하고 빠른 시일 내에 가칭 목포 시내버스 운영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앞서 목포 시내버스 업체인 태원여객과 유진운수는 여객 감소로 인한 경영난을 이유로 올해 7월부터 1년 동안 목포시에 휴업을 신청했습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서구청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부당하게 면제해준 공무원 등 63명의 징계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 광주 서구가 재심의를 요청했습니다. 광주 서구는 징계 대상자 63명 가운데 22명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적용 제외 대상으로 판단한 공무직 근로자라며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징계 대상자인 공직자 39명도 과태료 면제 처분이 공무상 정당한 일이라는 취지로 재심의를 요청했습니다.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의 극단적인 선택을 함께하자는 이른바 자살 유발 정보를 게시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월 자살 동반자를 모집한다는 게시글을 자신의 SNS에 올린 37살 남성 A씨를 자살 예방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날 아침에 함께한 KBS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